Hello everyone! 오늘은 잘못 쓰셨다가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영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썼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keep up the good work. 이건 칭찬인 줄 아셨죠? 칭찬은 칭찬인데요. 계속 수고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속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요, 동료끼리나 부하 직원에게 쓸 수 있지만요, 상사나 윗사람한테는 쓸 수 없습니다. 제가 겪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학습자분들한테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요. 우선 제가 먼저 예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학습자분들이 good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좀 어이없어서 of course it's good. I'm an English teacher.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또 제 남편이 미국에서 보컬 레슨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줬대요. 그때 남편은 교수님한테 엄지를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good 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좀 어이없어 하시면서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당연하지 이런 느낌으로요. 보통 good 할 때는 칭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good 이런 단어를 쓰면요, 왠지 이쪽에서 평가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요, 부하 직원 칭찬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칫하면 patronizing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patronizing의 뜻은 제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그래서 윗사람 행세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칭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럼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예로 돌아가서요. 만약에 교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다면 Wow, that was amazing. I was blown away.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한테는요. I really appreciate your teaching. I appreciate everything you have taught me. I'm so proud to have learned from you. 이런 표현 쓰시면 되고요. 자, blown away로 돌아가서요. blown away는 황홀하다, 멋지다, 우와,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amazed, impressed, in awe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했다면 I was blown away by your presentation. I was blown away by your presentation. I was impressed by your presentation. I was very impressed by your presentatio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 was blown away by your videos. I was blown away by your videos. I was impressed with your videos. I was impressed with your videos.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저 댓글로 칭찬해 주세요. 두 번째, 누군가가 저희 칭찬을 해주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동양 사람들도요. 몸둘 바를 몰라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이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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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별 말씀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 피아노를 치고 미국에서 리사이틀을 했었는데요.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해주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때도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I was blown away by your performance. That was amazing. That was the best interpretation I've hear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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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that good 이라고 했어요. 겸손함이 밴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표정이 굉장히 갑자기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거든요. Don't say no, that offends people.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제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저에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거기다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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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의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의견을 무시한다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문화를 이해해야 언어를 잘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때도 영어가 모국어고 네이티브 스피커인 상태였는데요. 근데 동양 국가에서 자라서 그 정서 자체를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비로소 미국에서 살고서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요. 그냥 고맙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Thank you. I appreciate your kind words.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칭찬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칭찬을 해주면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tha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을 한다면요. 받아들이시고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이렇게 해보세요. 세 번째, should, need to, must. 이런 좀 강력한 단어들은요. 뭔가를 강요하거나 요구할 때 쓰는 단어들인데요. 전에 제 학습자가 높은 임원급인 CTO한테 이메일을 보냈었는데요. 그 CTO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이메일이 너무 건방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메일을 한번 받아서 봤거든요. 근데 should, need to, have to, must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윗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왜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You should bring an umbrella. 이거는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뜻인데요. 하지만 상사한테 You should read this before you come to the meeting. 이렇게 말한다면요. 상사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강요하는 말투로 상사한테 말하면 신뢰가 되니까요. 마찬가지로요. I need to를 쓰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니까 괜찮지만요. You need to review this. You must review this. 이렇게 상사한테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건방져 보입니다. 이거 검토해야 해. 거의 강요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상사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권하셔야 됩니다. It would be better if you review this before the meeting. It would be better if you review this before the meeting. It might be better if you review this before the meeting. It might be better if you review this before the meeting. It would be better if. It might be better if.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상사한테는요, 명령조보다는 조심스럽게 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why don't you? Shouldn't you?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뉘앙스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약간 답정너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항상 쓰는 말이 Aren't you hungry? 이거는 즉 배고프지 않아? 즉 내가 배고파. 너도 배고프지 않아? 너도 배고파야 돼. 이런 얘기예요. 나랑 동의해 주길 바래.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Shouldn't you sign the deal with ABC Company? Shouldn't you sign the deal with ABC Company? ABC 회사랑 계약 체결해야 되지 않아? 라는 뜻인데요. It means you should sign the deal with ABC Company. 그리고 Why don't you sign the deal with ABC Company? 이렇게 물으면요. 약간 따지는 것 같아요. 왜 ABC 컴퍼니랑 계약 체결하지 않는 거야? Why don't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따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상황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질문은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아? 이런 질문은 즉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해야 해.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동사 먼저 쓰는 것. imperative 이라고도 합니다. 동사를 먼저 쓰면 명령조로 들리는데요. 대부분 친한 동료나 친구, 그리고 본인이 상사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사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Call me tomorrow. Stop by my office tomorrow. 이런 문장들이 동사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짧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 보낼 때는 그렇게 쓰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에 제 학습자 한 분이 계셨는데 초반에 수업 몇 번 안 해서 별로 친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Call me tomorrow. Come up to my office.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괜찮게 넘어갔는데요. 어떤 날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스타일이었고요. 짧고 명료하게 보내려고 그렇게 썼답니다. 뭐 그 이후에는 그 학습자분과 친해져서는 상관없었지만요. 초반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암튼 여러분들은 짧고 간결하게 말하고 문자를 보낸다고 하지만요.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먼저 시작하는 표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자칫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영어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상황과 상대에 따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